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섭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6월 FOMC 회의도 끝이 났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 FOMC 결과가 발표가 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의구심이 남아있는 FOMC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6월 금리 자체는 동결이었지만 점도표는 앞으로 한 두 차례가량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매파적인 연준의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혹은 점도표 기대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았고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기를 원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매파적인 뷰를 내어놓아도 현재 시장이 감내할 만한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두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재차 강조했던 것처럼 근원 PC, 코어 PC가 개선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개선 없이는 현재 연준이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실 확률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물가 지표 가운데 PC 물가 지표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죠. 현재 시장의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시장의 평가는 사실 커다란 기대감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데이터가 PC,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 CP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많이 사용을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연준에서는 더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이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구성 요소가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C 중에서도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가 현재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지난 1년간 사실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CPI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9% 이상을 기록하다가 4%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원 PC 같은 경우는 4에서 5% 정도를 1년 내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 연준의 목표는 지금 보시는 근원 PC를 2%까지 낮추는 게 지금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카드가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경기가 고금리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 또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올 들어 많이 회복한 것 역시도 역설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매파적인 의사결정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0년, 21년을 되돌아보면 금융시장에서 공포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연준은 강한 매파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불마켓에 접어들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연준이 더 매파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의 회복세가 오히려 연준에게는 더 강한 자신감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연준이 정말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장의 그 일반적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한 차례, 즉 이제 7월 FOMC에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금리는 5.25에서 5.5%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두 차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장의 주류 예측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메릴 린치 같은 기관은 9월에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는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내년 1월이 되어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왜냐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9월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3달 이상 지금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이 지금 뒤로 밀린 상태거든요. 현재는 이제 올해 내에는 커다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은 자꾸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2개월 동안 강하게 반등했던 시장, 특히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상승해 온 상태에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초기 시점이 뒤로 밀린다라는 것은 시장이 피로감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번 6월 FOMC 회의 결과가 사실 자칫하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오늘 미국 증시는 급등 수준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AI 모델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 AI 모델, 특히 시장의 하방률을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주식시장에 거의 100% 투자를 하는 시그널을 지난 4주 동안 연속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사실 상당히 많이 추종을 하고 있었었고요. 이번 주 초에 내려진 AI 모델의 의사결정에서도 사실 주식시장의 하락 가능성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FOMC 이후, 이건 사실 공식 저희 AI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 제가 부탁해서 방송을 위해서 FOMC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재측정해봐라라고 해봤을 때 현재 여전히 이제 유의미한 변화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재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라라고 지금 저희 AIDB ETF의 모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AI 모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수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예측 변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량 M1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마지막 미국 대형주의 1개월 모멘텀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변수들은 이제 2021년, 2022년에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2023년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변수들이거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신규로 진입한 변수가 미국의 본원 통화 M1 지표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미국에서 발행된 본원 통화의 총 수치가 18.6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지금 수치인데 고점하고만 비교해 보면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 6월 대비는 한 9.7% 가까이 하락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발발 이전과 비교하면 한 2년 반 전이죠. 2년 반 전과 비교하면 지금 4배 이상 발행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FOMC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시장 참가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한 주식시장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본원통화, 코비드 이전하고 비교해보면 4배 가까이 늘어난 본원통화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